조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한 그 시네마 속 자리인데 이 두 분 워낙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팬이시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이 두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먼저 이제 두 분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승연의 포에 출연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연의 포에 출연한 최윤정입니다. 어색하죠? 이런 거 하려니까. 네. 처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되게 떨리는데 소통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또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사회나 진행을 진짜 예전부터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걱정도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되는 그런 자리예요. 왜냐면은 제가 두 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승연 대표를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본 상태에서 포함 본 게 아니라 1, 2, 3, 4를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영화는 이미 보셨고 여기 이 극장에서 지난번에 김재웅님하고 저가 이제 시네토크 하는 그 상영회 때 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두 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이번에 행사를 같이 하게 됐냐면 제가 나중에 늦게라도 이제 한승연의 프로를 갔는데 두 분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선택을 하지? 그리고 또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요즘에 20, 30대 초반의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또 사랑을 할까?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영화는 정확하게 61년 전 영화거든요. 6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작년 이제 60주년 기념으로 칸네 영화제에서 이제 그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리마스터된 버전을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는 60년 전 영화 치고는 너무 세련됐다. 어떻게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음악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 이 음악이 이 음악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개콘의 어떤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광고 음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고 세대마다 기억하는 방식과 이 영화를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까 그게 궁금해서 두 분이 이 영화에 대한 이미 보셨으니까 솔직한 생각 나는 어땠다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영화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60년도 영화잖아요.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 조금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MZ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도 사실 시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궁금증을 유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하시고 갑자기 카메라를 드셔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운이 좀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되새김질 하고 복기를 하면서 되게 조금 재밌게 원래 사실 멜로 영화를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도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러니까 제가 계속 볼 수밖에 없기는 하는데 네, 잘 나오나요? 저희?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무튼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조금 깃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MZ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되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다들? 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잘 안 되셨죠?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마 집에 가시고 또 다음날이 되시고 이 영화가 생각이 나면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재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낀 감정이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기억에 남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딱 1번으로 꼽자면. 일단 그 안느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와 정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씬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관계까지 가기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아픔이나 이런 과거의 회상 때문에 중간에 박차고 나오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해 안 됐어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어찌됐건 그런 호텔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안느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서 다시 장루에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도 뭔가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감성을 느끼고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갔는지는 사실 100%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영 씨는 어떤 게 어땠어요? 이렇게 우진 씨처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었어요? 저도 사실 네. 같은 장면이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좀 곱씹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사랑은 사실 너무 갈대 같은 그런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 주인공이 조금 나중 가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런 선택에 대한 용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말이 좀 이상하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처럼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용기를 낸다라는 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주변에 어떤 것도 내가 관여치 않고 개의치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저는 좀 도전을 좋아하고 좀 강렬한 사랑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빠르게 파고드는 좀 불꽃 같은 사랑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 사랑은 처음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선택도 되게 중요하구나 운명이 다가 아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얘기했을 때 원래 멜로 영화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멜로 좀 뭔가 속도감이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네. 스릴러라든지 뭔가 좀 긴박한 걸 되게 좋아해서 멜로 영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조금씩 보긴 봤는데 결국은 그 멜로 영화를 찍으신 게 아니라 실제 멜로를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낼 때도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그 코멘트를 하셨던 배우분들 이제 김재욱 배우님이나 김남길 배우, 정은채 배우가 계셨고 이분들은 연기로 사랑을 연기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은 실제를 방송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연기로 하는 물론 이 영화에도 실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둘이 커플은 아니고요. 전 남편으로 그러니까 죽은 남편으로 나오는 그 빌 바로우랑 아네크가 이 영화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헤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배드신 같지 않은 배드신 나올 때 보면은 뭔가 거기서는 두 사람이 키스도 하는 것도 되게 표정이 이상한데 회상하는 장면에서 전 남편하고 회상하는 장면에 키스 장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보면 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조금 알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참 방송이긴 하지만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가 한 하루 이틀 차까지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앞에서 X가 뭐 다른 이성과 놀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카메라가 신경이 하나도 안 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처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도 그런 감정이 다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도 연기는 아니었다. 나는 한승연 역할에서 모든 게 리얼이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100% 리얼로 했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고,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윤영 씨는 어때요? 근데 이게 사실 연기를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그게 카메라가 나중 가면 아예 안 보이고 그리고 저는 제 그 솔직한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좀 내 솔직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좀 내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오자. 차라리 그렇게 하고 오자. 좀 그런 다짐을 하고 처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카메라 아예 안 보였고 연기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막 방송이 나가고 편집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다 보지는 못해서 초반 조금 보다가 좀 뭔가 저의 모습들이 되게 낯간지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고 조금 보긴 했는데 막 편집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했던 행동이고 제가 했던 말들이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진 씨는 앞으로 이제 또 연기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그런 막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본업도 있고 외식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도전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멜로 영화는 본인은 잘 보지는 않지만 멜로 영화나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네. 멜로 영화요. 네. 아마 혼나지 않을까요? 아마 전에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멜로 영화라는 게 사실 그쵸, 아무래도 사랑의 감정이 필요한 건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애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배우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이제 물어보면 전혀 신경 안 쓴다라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부가 다 배우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로는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그 배우들하고 얘기할 때 진짜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저도 100%안 믿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지금도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방송이지만 자기 X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뭔가 하는 게 내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제 김우진인데 이제 화를 많이 낸다고 해서 옥진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방송에서 화를 네. 많이 내셨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대로 지연이가 멜로 영화나 뭐 멜로 드라마를 한다고 해도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해하기 솔직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하게 연기와 실제는 어쨌든 간에 같을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배우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나 뭐 행동을 할 때 이제 배우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방송 나오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아직까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오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진 씨나 윤영 씨는 뭘 원했냐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같이 이 행사를 한 배우분들하고 영화 얘기를 대부분 하고 뒷부분에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같은 또래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든 생각이나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분이 그 이야기가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많이 받아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이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점 우진 씨가 왠지 질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그랬는데 이러다가 또 막 뒤에 엄청 질문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멜로 영화 별로 원래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영 씨는 원영 씨 제가 자꾸 이름을 맨날 헷갈려요. 이름이 제가 아는 분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제 이름이 좀 윤영 씨는 네. 특이해서. 네, 윤영 씨는 어떤 장르 영화를 좋아하시고 아, 저도 사실 오빠랑 좀 비슷하게 로맨스를 많이 보진 않았고 원래 이제 판타지나 제가 팀 버튼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팀 버튼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좋은 기회로 남과 여를 처음 시청하고 사실 템포가 빠른 영화, 조금 도파민 돋는 영화만 찾다가 잔잔한 감정이 좀 흘러가는 영화를 좀 처음 보게 되고 나서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애 로맨스 영화 하면은 딱 남과 여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좀 새로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서 두 분이 만일 6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치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랑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가정해 보면요. 저렇게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막 경주를 4,000km 이상 경주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 없으니까 또 경찰이라고 거짓말하고 독일까지 가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원래는 못한다 주의였는데 지금 와서 저는 그런 거를 재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얻고 싶은 건 얻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저 시대에 살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 안느가 먼저 어떻게 보면 전보라는 수단으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좀 먼저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 여자 주인공 처음에 하셨던 그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에 좀 고민하시는 부분까지 전부 다 좀 이해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 남편은 아니죠. 죽었으니까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영 씨 같은 경우도 나는 조금 예전의 어떤 사랑이나 예전의 어떤 연인이 있다면 이거를 딱 빨리 정리하고 바로 그 다음 사람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건가요? 저는 원래 연애를 끝낼 때 확실하게 마음을 좀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좀 잘 끊어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X에 대한 미련이 없는 여자 출연자는 거의 저밖에 없었고 그 친구도 그랬겠지만 너무 한승연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좀 확실하게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나이와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랑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 방식에 가끔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랑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도 10년, 2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들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어떤 이야기와 사랑이라는 어떤 행위의 본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과 이제 장소가 여기는 이제 프랑스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하고는 또 먼 그 시대와 장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거는 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의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자면 이 장로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뭐야 양다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가서 원래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실 때 어땠어요? 그냥 되게 감정이 솔직한. 네. 왜냐면 이게 사실 감정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주인공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 감정이 그냥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볼 때 저도 이제 어떻게 이해했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 우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장무리한 남자가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느 만나기 전에 만나고 있던 여자 친구잖아요. 예. 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는?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기보다는 그냥 막 재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말씀하실 때 프랑스 쪽 이제 서양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사람이구나. 저는 좀 다르게 느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좀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게 그 장면 자체가 어쨌든 너무 저희 나라 정서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서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순간이긴 했어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 주인공이 어쨌든 생각이 나서 간 거랑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근데 장르이가 이 지금 어쨌든 그 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약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드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르이는 양다리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감정이 솔직하진 않았나. 왜냐면은 감정이 솔직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되게 장루이라는 사람은 되게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이 굉장히 좀 후킹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니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기면은 사회적인 통념상 좋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런 게 드러나 버리면은 이제 매장당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두 분이 출연했던 예능하고도 약간 좀 비스무리한 게 있잖아요. 이 장르는 그래서 환승연애인가 아닌가 하고 봤을 때 저는 의도적이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장르이가 사실 안느라는 사람을 만난 거는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갔던 게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독일에 이제 같이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없는 어떤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만나고 있던 여자 친구랑 헤어질 이유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되새겨 보시면은 뭔가 좀 엇박자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다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진짜요? 저기 끄덕끄덕 하시는 남자분들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르이 그러니까 잡지를 읽잖아요, 이렇게. 그 기사 읽은 게 실제 잡지에 나오는 기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왜 장로인은 그 기사 나오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맨 처음에 그 던지는 거는 이 남자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보다 이 영화에 그 나오는 그 유머 코드들이 의외로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60년 전의 프랑스의 상황이고 또 이제 번역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캐치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특히 그 부분은 약간 그런 좀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나와 그러니까 여자도 당황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잡지에 나오잖아. 유명한 카레이서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장르가 펼쳐가지고 자기의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나와 또 여자가 물어보니까 이 잡지는 사실을 말해. 그런데 잡지가 그럼 장르가 자기의 그거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두 분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남자가. 근데 오히려 일반적인 프랑스 영화에서 보면 프랑스는 그런 어떤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누구 만난다고 해서 누구랑 헤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 클로드 르누시의 남가연은 의외로 프랑스 영화 치고는 굉장히 깔끔했다, 관계 정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두 분 벌써. 자, 뒤에 계신 분. 자, 마이크 좀. 마이크까지 할 건 아니에요. 네네. 그 깔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남자 주인공도 중간까지 결혼 반지를 끼고 나오는 장면이 계속 클로즈업 되거든요. 그 마지막에 안느 배드신에서도 의도적으로 결혼 반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깔끔한 관계를 보여주려고 감독이 의도했다고는 생각 안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얘기 드릴까요? 네. 그분도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클로드 르누시 감독의 그 인터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인터뷰 굉장히 긴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많은 정보를 좀 알게 됐고, 좀 궁금했던 거는 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봤는데 별로 생각보다 많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반지 장면은 굉장히 서로 좀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간에 자기 부인과 남편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더 감독이 그런 반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각시키지 않았나,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완벽하게 그 사랑의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닌 상태에서 반지를 뺐다라는 게 저는 더 말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계속 영화에 보면은 그 자기의 다른 사랑이죠. 그 실제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이 현재의 사랑과 과거의 사랑이 있다면 과거의 사랑이 현재 사랑보다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게 마지막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기차역 장면이고, 그 뒤에 두 사람이 잘 됐냐 안 됐냐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제 감독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이 이후에 그 두 번이나 똑같은 배우분들을 데리고 영화를 또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일부러 안 봤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좀 과거의 사랑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가. 그래서 그 반지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고, 깔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 호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조금 그 부인에 대한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감독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일단 영화 자체가 뭔가 열렬히 사랑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아픔을 좀 간직한 채 서로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를 빼고 안 빼고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랑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닌, 과거의 사랑을 이해해주면서 그다음에 서로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 사랑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갔었던 거고 그래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도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저도 같이 듣고 싶었던 입장이었어가지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헤어지면은 바로 다 물건 돌려주고 반지 다 빼나요? 요즘에? 아 그래요? 저는 쓰레기 봉지 하나 가지고 와서 네. 다 넣고 빼버려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벌써 언제지? 98년도에 결혼했다가 99년도에 1년 만에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거의 한 몇 년을 혼자 산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혼할 때 막 안 좋게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서로 이제 돌려받고 돌려줬는데 그 친구도 비싼 물건을 싹 다 돌려받고 뭐 그릇, 접시 뭐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지? 저는 반대로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결혼 반지를 생각보다 오랫동안 끼고 다녔어요. 사실 이혼했는데도 주변에 다 알고 있는데도 왜냐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반지를 빼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그냥 보기 싫더라고. 가지고 있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반지를 끼고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쓰레기네. 저는 반대로 그 과거의 연애도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윤영이처럼 쓰레기를 막 버리거나 이러진 않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물건들은 없어지고 간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쌓아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어차피 나중에는 제 추억이고 제 학창 시절 제 과거의 연애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보니까 크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저랑 연애하는 상대방도 그런 과거는 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니 근데 개인 차이는 하긴 하지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남자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못 버려요. 안 버리는 거지 못 버리는 거지 싹 꼬매고 있다가 대판 난리 나고 뭐 부부들끼리는 뭐 그러다가 좀 진짜 끝장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의외로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싹 다 정리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사진도 싹 다 없애버리고 그게 저는 싹 다 정리. 저희 프로그램 장치 중에 엑스룸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엑스룸에 저 방송에도 나왔지만 저는 제가 제출한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정리를 그냥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고가의 물건이 있다. 그래도 저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엑스가 샤넬백을 사줬었어요. 샤넬백이요? 안 버린다. 샤넬백이요? 한 번도 안 받아보긴 했는데 좀 고민되는데요. 안 받아봤지만 네, 아무튼 저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만나는 스타일이라서 그 장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네. 환승연애 얘기가 나와서 좀 캐릭터에 대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공 안하고 그 커플들 있잖아요. 다 사별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연인 관계인데 잠시 헤어져서 그 커플들이 환승연애에 나왔다면 두 분은 어떤 캐릭터의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떤 매력을 느껴서 좀 끌렸을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환승 영화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잘못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내 남편까지 포함해서 네 명. 네 분이 환승연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얘기신 거죠? 예, 만약에 나왔다면 두 분은 그 캐릭터 중에 남녀 어떤 그 매력이 좀 있었다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관심을 가졌을지가 궁금해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오빠는 여자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남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선택지가 하나라면은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로이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 뭐였지?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운 어렵기도 하고 안 맞아요. 제가 하는 보기에는 것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잘 답변을 하셔야지 성공하시고 큰 일을 여자를 좋아할 수 있나요? 근데 이 두 분이 생각하는 동안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배우가 사실은 다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아누페메는 이 작품으로 그해 어쨌든 간에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그 여배우분들,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조차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아누페메의 매력과 어떻게 저런 아우라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환승연에 저 두 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아마 선택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아 근데 남자분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직업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전 부인이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남길 씨랑 김재욱 씨가 용산 CGV에서 시네 토크 하는데 두 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를 보고 난 결론은 이제 재욱 씨도 저기 있긴 하지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역시 위험한 일을 해야지 멋진 여자를 미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두 남녀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일단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라는 사람 자체는 사실 먼저 막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표현을 했을 때 좀 단도직입적으로 전화로 표현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전보. 네, 전보가 뭔지 모르죠. 전보로 그런 사랑 표현을 했을 때 저희 방송에 빗대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는 그런 직진하는 모습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좀 직설적인 게 아니라 조금 강렬하고 좀 더 템포가 있는 사랑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하는 사랑 자체가 좀 천천히 감정을 드러내고 연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좀 다가갈 것 같기는 해요. 자, 질문 또 있으세요? 오 이거 봐 이게 끝날 때 되니까 많으시잖아.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일단 환승연애 너무 잘 봤고요. 너무 팬이라서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여주인공이 이제 기차에서 그 남주인공과 그 전날 밤에 저녁 먹은 씬이 이제 나오면서 되게 행복한 장면이잖아요. 장난을 하면서 뭐 웨이터를 다시 불렀더니 뭐 더 주문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음악을 틀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근데 저는 그런 뭔가 행복한 장면이 나왔다는 게 이 여주인공이 이제 다시 이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진님도 처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원래 그 X분과 제외할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신 케이스잖아요. 뭔가 네, 그렇게 제외에 대해서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가 또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제외를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좀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왔다, 제외 생각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솔직히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제외에 조금 미련이 있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작진 분들이랑 뭐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조금 없는 척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라도 제가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을 부리면 나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 그래서 그냥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쟤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엑스룸 같은 경우나 그 안에서의 얘기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또 질문. 네, 그 뒤에 계신 분. 그 남가의 영화 중에서 그 자신의 연애사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원래 연애 자체가 막 불같은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이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영화처럼 좀 잔잔하게 오래 보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프로그램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남가요. 비슷하다. 네, 좀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저희도 제가 환승 커플이 된 거잖아요. 이쪽도 결말이 그렇게 됐으니까 굳이 연애사 생각해보자면 환승연애 안에서의 그 서사가 좀 영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얘 뒤로 그래 남자분들만 질문하세요. 그 마지막에 기차를 타고 가고 그 장로인은 차를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좀 이 서사가 그렇게 감정의 서사가 크게 쌓이지 않은 느낌이 나는데 남자는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러 가는 게 보여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었으면 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분이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아쉽게 저렇게 떠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차를 밟아서 간다 먼저. 아까도 비슷한 제가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감정이 되게 솔직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확신이 꼭 드러나야만 확신이 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혼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로이가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출발해서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감정이 생겼으면 행동으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사랑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선택도 중요하다고 깨달았듯이 장로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도 선택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지금 같았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기차가 워낙 차보다 빠르니까. 지방차 같은 경우에 떼제배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예전에 파리에서 그 니스 갈 때 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는 속도 제한이 있고 기차는 없고.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끝낼게요. 여자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분은 좀 질문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여성분은 첫 번째 그 남편분이 완전 운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조금 자기를 좋아해주고 결혼 잘 하다가 지내고 안 좋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오히려 그 주인공을 남자들이 만나셨을 때는
그게 운명이다라고 약간 느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운명을 이제 자기가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운명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명 자체를 믿는 건지 아니면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그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두 분은 어떤 점인 건지 궁금해요. 저는 운명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방송이래, 죄송해요. 내가 방송을 찍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 운명만으로 되지 않는다. 선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선택에 대한 용기도 있어야 된다. 확실히 느껴가지고, 운명도 있어야 되지만, 선택하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운명은 또 없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항상 좀 운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도 좀 만들어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처음부터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처럼 뭐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운명은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사랑도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우연히 반복되면 이제 운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네, 그건 운명이다. 운명이에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우연히 반복이 된다고 운명이 되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이 없으면 계속 우연은 우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연히 많은 순간에 행동이 있어야 운명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작된 우연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남자분들이 잘 써먹는, 저도 한때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우연인 것처럼 계속 하는데 사실은 다 조작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자분들이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또 야,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에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조작된 우연이긴 하지만 그것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눈치를 채도 모른 척을 보통 하는지 그 정도. 근데 서로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또 아름답지 않아요? 그림상은. 그렇죠. 네. 여기서 이거 운명 같은 우리는 운명 같은 사랑이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거 네가 다 만들어낸 운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김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이건 뭐냐면 저도 뭐 이게 운명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예전에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두 분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선택을 해야 운명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운명인 거지 아무리 옆에서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이제 그거를 자꾸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이건 운명이야라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정리할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두 분이 계속 이제 너무 멋진 남녀신데 이게 앉아서만 사진 찍으면 너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커플은 아니시지만 분명한 거는 이 두 분은 커플이 아니신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커플처럼 찍지는 마시고 네, 그냥 이 행사를 같이 한 기념으로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김지혁 씨도 마지막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일단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저처럼 멜로 영화를 안 별로 뭐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멜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저처럼 멜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아마 보면 다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되게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꼭 한 번만 보지 말고, 저 지금 2번 봤는데, 한 4번 정도까지는 더 시간이 나면 볼 생각이긴 해요. 제가 이제 뭐. 그래서 한 번 볼 때랑 2번 볼 때랑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만 보지 마시고, 2번, 3번 보시면 꼭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남과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김지혁 배우님, 감독님 다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윤영이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 도파민, 너무 빠른 영상만 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이 천천히 드러나는 잔잔한 영화 보시면서 조금 힐링하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너무 도파민만 찾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거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의 전환이나 뭐 컬러감에 따라 주는 그런 화면에 대한 전환 같은 것도 너무 흥미롭게 보여지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아까 우진 오빠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신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사진 기념으로 찍으셨어요. 네, 오늘 극장 찾아주신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좋은 얘기 앞서 우진 씨랑 윤영 씨랑 감독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가 아니고 장면이 흘러갈 때 또 유독 이 영화는 음악이 또 길기도 하고 음악이 음악으로 전달하는 감정선도 굉장히 짙은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집에 가면 돌아가시는 길이 조금 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께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